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렇수. 반갑습니다. 자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유튜브로 뚜벅이님께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하, 오늘 이사말로에 흠뻑 빠져 배수진을 깜빡했네요. 이 얘기는 오늘 새 코너인 윤태권 실장의 이사말로 듣느라고 네. 배종찬 김수민의 배수진 오늘 하는지 아닌지 몰랐는데 딱 요건데요. 저희는 축구로 승부하겠습니다. 뭐. 인저리 타임 극장골로 승부하겠습니다. 오, 지금 눈빛이 내가 보니까 뭔가 한 방 준비했어 오늘. 안 되면 성대모사. 준비된 건 없습니다. 네. 배수정, 하다가 나올 겁니다. 네? 네. 배수정 어때요? 이런데 코멘트를 달면 약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메시나 호날두는 코멘트를 달지는 않습니다. 뭔가 한 방으로 보여준다. 그게 아니라 뭐 우리는 어뜸이죠. 어뜸인데 우리가 뭐 어떤 방금 순간적으로 무슨 뜻이지? 어떤이라고 하셔서. 그런 거 좀 시비 걸지 말고 이제. 아니 수민이 때문에 김수민 평론가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위협받는데 저는 뭐 변함이 없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안 웃겨도 성대모사 계속한다. 아이 그럼요. 유행어도 오늘도 만든다. 그럼요. 오늘 준비돼 있죠 유행어 뭐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애드립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어요. 자 요거는 오늘은 이거부터 좀 보죠. 전체 판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 거부터 좀 들어갈게요. 전체 판 정당 지지도. 아니 일부에서는 사실 정당 지지도가 조금 국민의힘이 유리한 여론조사가 좀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좀 붙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른바 운동의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운동의 현상이요? 제가 뭐 실제 대선부터 시작해서 분석한 것은 이제 87년부터인데 네. 대체로 좀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이게 또 붙어요. 좀 이 떨어져 있다가도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붙게 되는데 지금도 나오고 있는 조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 8일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실시한 건데 이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41.9%로 거의 차이가 없죠. 오차범위인데 민주당이 약간 앞섭니다. 그렇죠. 직전 조사는 또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이 앞섰는데 결국 우리가 어떤 선거든 간에 또 비슷비슷해져. 우리 기억날 게 지난번에 대선 때도 우리가 뭐 엎치락 뒤치락 뭐 누가 앞서니 뒤서거니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대부분의 조사에서 거의 비슷해졌어요. 대선일에 가까워졌을 때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총선은 한 사람의 승부가 아니라 여러 명의 승부죠. 지역구에 후보 넣어서 돌리면 또 다른 얘기 나오죠. 그렇죠. 이게 뭐 한 표만 더 더 얻어도 이제 당선이 되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정당 지지율은 앞으로 남아 있는 29일인가 28일 동안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리얼미터 조사에는 조국 혁신당 없는데요? 저희는 아마 날짜상으로 이 7일 날 조국 신당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뺀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죠. 이제 이름이 있으니까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약진하는 것도 마지막 이제 정당 지지율, 정당 구도의 돌발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 잠깐 해보죠. 김수현 평론가. 이 조국 혁신당 들어간 여론조사도 있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무선 전화 면접 방식 자체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1, 조국신당 6, 개혁신당 3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무당층 19. 야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조국신당 합치면 조국혁신당 합치면 국민의힘이네요 그냥. 같죠. 네.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이 분할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조국신당을 여론조사에서 안 넣을 수도 있는 것이 지역구에는 지금 출마 전략이 없잖아요. 그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기 때문에 이걸 합산해서 보면 된다. 지역구 투표를 감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조국혁신당 6% 나온 것인데 또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따로 조사를 했어요. 그럼 더 나왔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국신당이 이때 당시는 항목이 조국신당이었습니다. 15%가 나왔고 민주당에서 공식 추진을 하고 다른 정당하고 연합을 하는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25% 5대 3 정도의 격차가 나온 거죠. 네.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적극 지지층들이 많이 향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 해석에는 반대예요. 지금 평론계를 나누고 있는 설이 있는데 뭐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공천에 실망한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에 갔다. 저 지금 네. 공천 잡음 그렇죠. 있었던 것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고 MBC 패널 조사 혹시 필요하시면 더 추가 인용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오히려 친명 성향이 더 강한 정당이다. 조국혁신당이. 그래요? 비례연합정당보다. 왜요? 네, MBC 패널 조사를 제가 그러면 개요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준일? 아니 패널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 평가가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더 높아요.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시는 게 민주당이 친문 대 친명으로 돼 있다. 그 조국은 친문 아니냐. 그럼 조국 대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라이벌이다. 예. 근데 친명계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지 조국 전 장관 쪽에서 이재명 대표 쪽에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지 그러네. 이것부터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한 명의 인물로 표현하자면 어제 가수 리아 씨가 조국혁신당 영입에 됐다고 발표가 됐어요. 리아 씨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등장한 곡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맞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비명 정당으로 보면 안 된다. 조국혁신당을. 더 강한 친명 그렇죠. 정당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진보당, 새진보연합 쪽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불만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이건 순 민주당이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조국혁신당 쪽으로 마음이 더 가는.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이 행랑체가 아니라 안체다. 그래요? 민주당이랑 가문에서 그렇게 봐야 된다.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거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분석. 저는 이제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패널 조사의 성격을 저는 이제 패널 조사를 여러 차례 언론사 직접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패널 조사는 같은 응답자에게 여러 차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보통 이제 끝나고 잠시만요. 패널 조사 얘기하랍니다. 결자에 되는데. 이제 처음에 한 3,000여 명 정도를 모아서 조사를 한다면 나중에 뭐 한 2,000여 명 더 적어지면 한 1,500명 정도가 남을 수 있는데 이제 이탈하겠죠. 근데 이제 패널 조사의 특징은 뭐냐면 뭘 알아보기 위하냐면 개인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유권자가 그걸 보는 거지 선거의 지금의 어떤 판세나 또는 성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조사는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대체로 여기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개인이 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반윤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분석을 해준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호남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 갈려요. 호남의 경우에도. 특히 비례대표. 그렇죠. 비례 투표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서는 뭐 서로 간에 어떤 겹치는 부분이 없겠지만 비례투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반 이재명 친문 조국 팬덤 지지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짧게 이제 두 가지의 지금 선거 국면이 30여일 동안 남은 동안에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심판 성격이 아주 좀 약화되고 있었는데 조국 대표가 등장하면서 이제 윤석열 심판이 조금 이제 부각되는 성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김부겸 전 총리를 일종의 방탄용으로 이제 등판시킨 셈이거든요. 이게 이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저 김종일 평론가하고 얘기하죠. 네, MBC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1,216명 패널 상대로 전화 면접 모바일 웹조사를 병행을 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8%포인트가 오차 범위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 86%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연합 쪽은 75%예요.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 지지자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그냥 찾아오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반명 비명 정당이라고 볼 수 없는 정당이다. 알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주제를 바꿔보죠. 우리 이제 새롭게 만든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우리가 배수진 여론조사 코너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가지고 지금 선거까지 4번 정도 남았거든요. 네. 각 지역 판세 볼 겁니다. 오늘 서울 볼 거고 다음 주에 아마 경기 되겠죠. 그리고 영호남은 뭐 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PK, 그다음에 충청, 강원 막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4번 정도. 오늘은 어디? 서울이에요. 일단 서울의 지역구 지금
앞으로 좀 전망을 해보시자고. 여대야 몇 대 몇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비슷하게 어려워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네, 제가 이거 있잖아. 몇 대 몇? 최근에 지역구를 한 땀 한 땀 다 떠봤어요. 정말? 네, 뭐 서울을? 서울 말고 전국을 다 떠봤거든요. 그래서 의석수 예측을 일단 기본으로 깔아놓고 네. 물론 변동이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여론조사를 봐가면서 네. 변동은 있을 것 자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부터 네. 전국 보니까 몇 대 몇 나올 것 같아. 전국은 나중에 하죠. 그래요? 자 서울. 전국 이미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서울 비슷하게 나올 거다라고 봐요. 거의 같게 처음에 제가 분석했을 때 24대 24가 나왔어요. 일부러 그렇게 맞춘 게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맞춘 건데 아마 역대 총선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은 없었을 거예요. 보통은 민주당이 좀 너끈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판이 한 번 뒤집어졌을 때 국민의힘이 2008년 다막 쓰르거나 크게 이기거나 이렇게 근데 거의 반대반이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2000년 이후로는 24대 24 근데 나올 거다? 거의 이제 반대반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일단 했습니다. 배 소장은요? 저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저는 솔직히 제가 데이터 분석을 취급을 하고 있고 여론조사 전문가로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솔직히 숫자 예측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틀릴까봐? 아니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굉장히 그거는 다른 분석 기법이 많이 동원돼야 되는 거라서 여론조사만 봐가지고 다만 이제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일단 우리가 근거로 내세울 게 있어야 지지율로. 되겠죠. 각 후보자를 이제 지역별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근소하게 지지율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좀 앞서 있는 형태가 서울이고 굳이 이제 지역을 놓고 이제 좀 비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민주당이 좀 더 우세한 그런 결과로 보는데 결국 중요한 건 한강벨트일 거예요. 지난번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한강벨트를 사실상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이. 그렇다면 이번에 한강벨트의 현역은 대부분이 뭐 용산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이죠.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얼마나 약진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마포를 예를 듭니다만 마포이 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강자죠. 정청래 의원인데 여기에 맞붙는 후보가 함은경이에요. 그러니까 운동권에 맞불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선거는 이제 개별 지역구 얘기 한번 해보죠. 말 나온 김에. 선거는 기본적으로 뭐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뭐 지금 왜냐하면은 수치상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걸 하나의 조사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조선일보하고 TV조선의 K스tat 리서치에 의뢰해서 3월 9일이란 10일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가 44, 국민의힘의 함은경 후보 28, 그리고 정의당의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후보 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대체로 이 민주당 후보자들이 40%대 한 중반 정도의 지지율로 나와요. 그러면 이것 정도를 능가하는 정도의 국민의힘 지지율과 후보자의 경쟁력이 뒷받침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앞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앞서기 힘든 건데 결과적으로는 함은경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지지율도 보면은 뒤처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민주당과 대등할지라도 후보자의 인지도나 지역에서의 지지층의 충성도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이번 총선에서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이런 데는 후보자 경쟁만으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결 구도를 정청래 대 한동훈으로 만들 수 있느냐. 사실 한동훈의 선거를 아야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한번 좀 맞붙어 볼 만한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후보자의 경쟁력이 센 곳은 여전히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있다. 이렇게 보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 칩니까? 근소하게 국민의힘이 앞선다는데. 지지율상으로. 아니요. 서울 전역에서. 아니, 그런 거 좀 묻지 마요. 아니 이걸 물으라고 그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저는 틀릴 것을 각오하고 다 물었는데 이렇게 비대칭적인 상황을 만들어서는 틀리고 안 틀리고는 뭐 또 그건 뭐 시도를 해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면 되죠. 시도하세요 그럼. 아이고 집요합니다. 우리 괜찮아. 4주 동안 내내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괜찮아. 왜 저만 부냐고요. 본인 말하고 싶잖아요. 분석했으니까 지금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 스코어를 불러야 되는데 스코어 다 같이 빨리 분석을 해요. 네. 시간 자,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한 뭐가 달만 궁금하십니까? 서울 지역 48개를 한 네. 달 만당 분석했다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여기 이 지역 거 하나 네. 보고 싶다라는 거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감이 잘 안 잡힌 곳이 서대문 갑이었습니다. 감이 잘 안 잡히는 곳? 네. 어. 예, 그 서대문 갑이면은 저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의원이 후보? 나왔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 김동화 네, 변호사가 후보로 했죠.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원래는 이제 최근에는 우상호 의원이 계속 연승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네. 이렇게 볼 여지가 그 전에 있었는데 이제 이성원 전 의원이랑 한 번씩 그렇습니다. 크로스로.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이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정당 지지율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다시 좀 어느 정도 해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항방이 어디로 갈 거냐. 네. 예, 이 부분은 서대문 갑에서 왜냐하면 서대문 갑을 제가 왜 짚었냐면 다른 지역들은 좀 선명하게 갈라지는 게 있어요. 이쪽은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네. 저쪽은 민주당이 유리하다. 근데 그 경계 정도가 된 것이 서대문 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대문 갑을 최고 격전지로 또 꼽아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청년 공천을 했고 네. 국민의힘에서는 옛날에 민주당 출신이었던 호남 출신 인사인 이용호 의원을 또 영입해서 공천을 했단 그러네. 말이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뭐랄까 직구까지는 아니고 묘한 이제 변화구를 던진 것인데 네. 이게 어떻게 또 먹힐 거냐 했을 때 제가 서대문 갑이 제일 궁금한 지역이고 격전지라고 꼽아봅니다. 민주당에서도 네. 두 군데를 꼽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격전지 중에 하나가 서대문 갑이더라고요. 그래서 판세를 분석해 보면 격전진 건 네. 알겠어요. 그래도 누가 유리해요? 어디서요? 서대문 갑. 제가 제일 판가름이 잘 안 나는 지역을 꼽은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변수는 뭐예요? 그래서 승부를 가를. 근데 저는 일단 김동화 변호사 공천 부분은 이 친명 공천의 끝판왕이다라는 평가가 또한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청년 공천에서 원래 3명을 중간에 오디션을 선정을 했는데 한 명을 빼고 네. 근데 한 명을 빼고 그냥 2명으로 갈 수도 있는데 탈락했던 김동화 변호사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역전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첨예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대문 갑을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라고 보는데 네. 어느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은 좀 작동을 했다. 그래서 모르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격전지 서울에서는 네. 그렇게 꼽아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을 마치 뭐 예언하듯이 이렇게 쪽집게 도사가 돼서 짚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해수도사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지난 총선도 그렇지만 이게 한 표, 두 표 또는 뭐 100표, 1000표 차이로 엇갈리는데 그렇죠.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셔야죠. 지난번에 워낙 압도적으로 서울도 싹쓸이를 했어요. 네. 48군데 중에서 40곳을 거의 민주당이 가져갔었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에는 지난번 정도로는 당선자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율 자체가 그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더 지난번보다는 많이 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되느냐 이게 팽팽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초접전이에요. 한강벨트가 특히 한강벨트 하나 볼까요? 어느 한 곳도 그렇지 않은 곳이었는데 광진을만 봐도 그래요. 광진을이 지금 고민정 그렇죠. 고민정과 오신환인데 여기도 상당히 이 현재까지는 이제 팽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소개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다들 보면 비슷비슷한데 이제는 막 쏟아질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조사 한계를 보는 것보다는 이 지역은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아주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미애 전 장관 이번에는 하남 갑에 출마를 하지만 여기서 5선이나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08년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냥 서울을 석권할 때도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으로 사수했던 데가 광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나라당이 40곳을 가져갔는데 못 가져간 8곳 중에 한 곳이 이 광진을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고민정 의원으로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죠. 고민대. 이건데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최고위원 자리도 조금 뭐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제는 복귀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어떻게 볼 거냐면 과연 이제 이런 공천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오신환 의원의 경우에는 이게 5 라인이거든요. 오세훈 오신환. 왜 그러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 체제에서 정무부시장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게 그러면은 광진을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팽팽하다는 거예요. 다 아킬레스건이 있고 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거의 서울 대부분 지역일 거죠. 심지어는 도봉구의 김재섭과 안기령, 뭐 김재섭과 뭐 헬스보이와 차은우의 싸움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심지어는 이전에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강북의 경우에는 응감생심이었죠. 이기기 네. 어려운데 예. 이런 지역까지도 팽팽해졌다라는 것은 지난 총선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김수배 평론가 마지막으로 저 하나 더 네. 지역구 보고 싶은 데 없어요? 서울에? 저는 뭐 사실 저는 방금 거론하신 광진이나 네. 도봉 뭐 네. 이런 지역은 사실 민주당이 강세다라고 네. 일단 보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그 사이 변화가 있었던 게 네. 4년 전에 비해서 중량감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아 그렇긴 하겠다. 네, 4년 전에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후광으로 선거를 예, 치른 예. 측면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민주당의 한 축이 됐다. 예. 분명히 이번에 목소리도 냈고 해서 예. 이 부분이 오신환 후보도 저는 상당히 선전할 거라고는 보지만 예. 예, 조금 지역 특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같이 감안했을 때는 고민정 의원이 좀 우세 지역이라고 보고 진짜 팽팽할 수 있는 지역은 저는 영등포 갑. 영등포가? 네네. 영등포 지역 자체가 예. 민주당이 지난번에는 석권을 했지만 예. 국민의힘이 많이 쫓아온 지역이고 대선 때는 아마 이겼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이제 뭘 갖고 추산했냐면 예. 지난 선거 결과 더하기 지난 대선 결과. 예. 근데 똑같이 이거를 어느 쪽을 하나를 갖고 갈 수는 없는데 이걸 중첩시켜 가지고 나름 분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단에서들도 그렇게 많이 분석을 하죠. 네, 그래서 영등포 갑 지역이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열세였던 부분이 있는데 예. 현역 의원을 일단 사선 의원을 영입을 했어요. 김영주 의원을. 예. 근데 이제 민주당도 만만치 않은 게 민주당에서 인지도가 약한 인사가 나왔으면 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최현일 전 구청장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영등포 갑은 굉장히 팽팽하게 대결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허은하 후보가 개혁신당으로 출마를 했는데 어디 아마 표를 가져갈지도 비슷하게 잠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관련 여론조사도 좀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예. 그래서 한쪽으로 크게 잠식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렇다면 팽팽한 대결이 되지 않을까. 영등포 갑을 또 하나 짚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 우리 저 배 소장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지역 하나만 짧게 소개해 주시죠. 아니 서울이 관심이 높은데 사실은 서울을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박빙이기 맞네. 때문에. 네. 저걸 두 갈씩을 쉬운 합니다. 데서부터 명쾌한데 우린 낙동강 벨트, 영산강 우리 벨트, 두 갈씩을 한다니까요. 금강 벨트 이런 데 얼마나 좋아요. 이런 데 네. 먼저 해야지. 예. SBS 왜 이래? 예, 두 갈씩. 그리고 30초를 근데 4대강 개발도 한강이 제일 먼저 됐죠. 알겠어요.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 송파 갑을 격전지로 꼽았다고 하던데. 네. 예. 저는 그거는 네. 조금 염원이 담겨져 있다. 네, 송파는 지역 자체는 좀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지역이고 지난 총선 때도 강남 벨트라고 하죠. 예, 지난 총선 때도 졌으면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아. 예, 그렇게 보는 측면. 그래서 제가 그 송파랑 서대문 이렇게 민주당에서 꼽았던데 서대문은 지키고 싶은 염원, 아, 영화 그리고 송파는 탈환하고 싶은 염원 이게 반영돼서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네. 짧게. 뭐요? 이번 총선이 2012년 총선하고 결과가 비슷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다 했지. 다 차이가 했잖아. 얼마 안 난다는 얘기구나. 아니죠. 다 했네.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이긴다는 어. 것이죠. 그러면. 2012년. 네. 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어디가 예측하셨습니다. 예측하셨어요. 알겠어요. 전국 판세랑 서울 판세를 다 예측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두 분의 분석과 의견은 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주관적 의견이라는 거 참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책임지지 마무리할게요. 않습니다. 배소장 김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